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현관인데 지금 센서 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청소를 못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기는 무스도 깨끗해요. 옷방이고요. 여기가 화장실이요. 저희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리고요. 네. 10대 아니죠? 네. 30대예요. 오, 목소리가 진짜 앳되시다. 아니 재민이인 줄 알고. 그리고 집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여기는 네. 빌러실이고 네. 복층이에요. 네, 올라갈게요. 여기가 그 문제 2층이고요. 문제 2층? 네, 제가 여기 지금 소금도 불어놨는데. 아니 잠시만요, 제보자님. 장례식 갔다 오셨어요? 왜? 아니요, 이 거울이 문제라 가지고. 거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연을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 집에 지금 이사 왔는 지는 4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그런 건 없었는데 2달째 때부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폴터가이스트 그 현상이 그런 거는 늘 있는 거라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기접을 했었지만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그 동생 커플이 이 거울 쪽에서 계속 남자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그래가지고 분들인데 봐요? 그 느낌 같은 걸 좀 잘 느끼는 그런 건데. 두 분 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집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살던 집에 귀신이, 그때도 당직기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 시원님이 하실 때요. 네네네. 근데 그때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따라붙은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동생이 아무튼 여기서 계속 느껴진다고 했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좀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한데 좀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이 심해서. 근데 며칠 전에 친구랑 여기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계속 옆에 남자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버퍼링이 끊기고 이런 현상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바로 귀 옆에서 남자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발목을 이렇게 확 잡아당겨가지고 벌떡 일어난 적도 많았고요. 제보자님, 그리고 그 화면 지금 있는 모니터 쪽으로 비춰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거울 쪽에서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거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비방한다고 해서 소금도 이렇게 치고 신발장이랑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팥이랑 이렇게 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습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소금이 다 굳어있고, 또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진다든지 떨어질 그게 아닌데 그런 것도 좀 많았었고요. 이 집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일단은요, 제보자님 그 컴퓨터 쪽 좀 비춰주실래요? 예.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맨 처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내가 왜 장례실 갔다 왔냐고 물어봤냐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봤는데, 일단 제보자님이 여기를 비추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얼굴 이렇게 나오고 머리 긴 여자애가 여기 이렇게 떠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얼굴만? 그러니까 머리 때문에 몸이 안 보이는데 맞아. 이런 식으로 떠서 우리를 보는 건지 제보자님을 보고 있었고,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침대 쪽으로.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춰서 봤으니까 좀만 더 왼쪽으로. 이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없어요. 지금 여기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비쳐 보인 게 뭐냐면 여기 서 있었던 게 거울에 비치니까 거울에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 맞죠, 형님. 그렇다. 그 여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동생이랑 얘기했던 게 똑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집이 줄초상단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교인데 점집을 가끔씩 가다 보면 자꾸 친구가 따라다닌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친구가 21살 때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가 꿈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너 죽었지 않냐, 이제 그만 나와라 이랬더니 그때부터 신기하게 친구가 꿈에 안 나타났는데 따라다닌다는 거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복층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복층에서 자고 있으면 1층에서 자꾸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랬는데 갑자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 귀신이 호로록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의 형상을 직접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네. 눈이 막. 원래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었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아, 그리고 이거 장례식 갔다 왔는 거는 작년 3월 말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네, 일단 확인.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원래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무썰고 정리 안 되는 것처럼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작년에는 또 이사를 4번을 했어요. 전 남편이랑 살다가 1월에 이제 이사를 가자고 해서 이사를 가고 2월 달부터 안 좋더니 3월 달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키우는 저기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오늘 내일 하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수술했고 어허. 수술해서 겨우 살았는데 할머니가 바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집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고향에서 올라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또 이유 없이 손이 아프시고 병원을 가도 원인이 없다고 그러고 5월 달에 당직기 신청을 했는데 솔루션도 못 받고 이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된 거거든요. 사연이. 네.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집에 있긴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일단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확고하게 뭐 본거를 떠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뭔가를 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렇게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죄송한데 혹시 그 친했던 친구분이 언제 죽었다고 했죠? 12년 전에요. 아 12년 전. 엄청 오래됐구나. 아 학교 다닐 때 친구였구나. 네, 초등학교 친구요. 아, 저 센서 등도 계속 켜졌다 꺼졌다 이게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저 불을 안 켜면은 아예 깜깜해서 안 보이는 상태. 일단 중요한 팩트는 제보자님이 이사를 하던 어딜 가던 모든 현상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전집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귀신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나요? 그죠. 그럴 수도 중요한 있죠. 건 그럴 수 그거죠. 있죠. 왜 뭔가 따라다녔더라면 왜 따라다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제보자님한테 붙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몸인지 집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집에는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 외적으로 다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보자님 이야기를 합해보자면은 뭐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연락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가 뭐 제보자님을 증오하면서 12년 그쵸. 동안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따라오는 것 같다. 이걸 확실하게 느낀 게 언제부터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시고 17살 때부터 바위가 눌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위층 집주인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뭐 친구가 죽는다든지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 건물주님이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가게도 정리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지.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이게 터져? 뭐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혼자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극단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15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 기접을 했을 때는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욕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귀에서 속삭이고 자꾸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당집기 왼쪽 편에 보면 연기 모양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당집기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기가 계속 보이니까. 혹시 이렇게 뭐가 보이고 귀접 현상 그리고 느끼고 이런 게 갑자기 한순간에 빵 심해졌던 적이 언제일까요? 그게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엔 전집에 있으셨어요 혹시? 이 집에요. 이 집에 9월 5일날 이사 왔고 9월달은 잠잠하더니 10월부터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도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저 거울 때문에 거울이 찝찝해서 좀 꺼렸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 오는 바람에 오게 됐거든요. 일단은 네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초점인 것 같거든. 제보자님 근처 사람들 지금 돌아가시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최근
그리고 좀 돌아서 한번 봅시다. 제일 최근이 언제였죠? 최근이 할머니고요. 그 다음은요? 그 전. 그전에는 또 친구가 또 죽었고요. 친구가 몇 년도예요? 20년도. 그리고 19년도에 제가 처음 자취를 하고 나서부터 또 그게 심해졌어요. 횡단보도를 걷다가도 누가 팔 확 잡아당긴다든지 그런 적도 되게 많았고. 뭐지? 뭔가 중간이 없는데? 아니 뭔가 퍼즐의 한 조각이 없는데? 이혼하시기 전에도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당직비를 신청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 집에서 한 달 주기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시고 갑자기 차 사고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당직비 신청했는데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쫓겨나와가지고 그 후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사실. 몇 달 안 돼요. 한 6개월. 바로 신청하시지 왜 이제 하셨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생이나 친구랑 영상통화만 하면은 자꾸 그런 얘기하고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러겠거니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아니 근데 이건 좀 제 친구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뭐 확실하게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근데 제가 본 게 친구분이 본 그게 아닐걸요? 남자 손님이요? 남자는 어디든 다 많아요. 예, 어디든 다 많은데 그 보인다는 사람들이 옆에서 뭔가의 느낌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보자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공포심을 줘요. 근데 지금 2층에 일단 제가 본 거는요, 그 친구분들이 느꼈다는 거랑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은 별개인 거 같거든요.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세트 느낌이어가지고 일단은 좀 천천히. 그래요. 시작점은 그 신혼집이었어. 뭔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제보자님은 당직비를 그때 당시에 시원이 형한테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돼서 쫓겨나게 돼서 솔루션을 못 받고 부랴부랴 나오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제보자님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사를 쭉쭉쭉 하셨죠. 지금까지 한 3-4번 하셨다고 하셨죠? 3번 이사했어요. 3번? 지금 이 집까지 3번인가요? 네. 이 집 빼고 2번을 한 거죠? 네. 그럼 그 두 집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나요? 뭐 틱탁툭 이거는 기본이고요. 네. 귀접하는 것도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 집 오고 나서 좀 더 심해졌고요. 그 귀접은 외에는 꾸준히 있었다는 거네요. 네. 네. 혼자 따로 나와 살면서 귀접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귀접을 하고 한동안 잊을만 하면은 또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은 등장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주기가 되게 잦아졌다가 이제 좀 잠시 멈춘 단계. 제보자님 그 갑자기 안 먹던 걸 먹으시거나 이 취향이 아닌데 그 취향을 갑자기 사건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나요 혹시? 갑자기 살이 엄청 불어온다거나 아니면 살이 급격하게 빠진다거나. 네, 제가 멸치를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멸치를 엄청 먹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안 먹는 거를 안 그렇게 먹죠. 막 안 먹는 건 안 먹죠. 성인 돼서는 네. 잘 없죠. 평소에 갑자기 내가 네. 뭘 했나? 이런 블랙아웃,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일을 내가 했었나 그런 거 있으셨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술 마시면은 뭐 남들 다 기억 안 나거나 네, 많이 마시면 그럴 수 헛소리. 있죠. 네. 혹시 죄송한데 네. 약 같은 거 복용하는 건 없으시죠? 약은 안 먹는데 그 전집에 살 때 신경 안정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10몇 알을 털어먹고 4월 27일부터 5월 초까지 못 일어났었거든요. 본인이 돌발적으로 그냥 입에 털어넣었다고? 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없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남편이랑 나쁜 것도 없었고요. 네. 그때까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요.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저를 막 괴롭히면서까지 극단적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혼집이 있고 여기가 어찌 보면은 시초, 그리고 이제 쫓겨나셨어요. 쫓겨났다는 말을 좀 하면 안 되는데 쫓겨나셔서 두 집을 갔었죠. 현재 집은 여기 맞죠, 제보자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두 집을 넘어올 동안도 귀접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갑자기 털어넣고 어찌 보면 안 좋은 시도잖아, 그게. 네. 그렇죠. 안 좋은 시도를 한 거고, 지금 이게 불과 몇 년이죠? 지금 총? 7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7개월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시초가 된 이혼집에서 뭔가 붙거나 뭔가 왔어, 제보자님한테. 그래서 제보자님이 일단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미 저 집부터 표적이 돼 있던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나오니까 거기 있던 애들이 제보자님을 따라왔겠지.
이미 표적으로 다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보자님한테 계속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항마룩이냐 위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 지 집에 얘네들이 왜 있고 얘네가 제보자님을 왜 따라다니냐고. 근데 내가 여쭤본 것 중에서도 제보자님은 아니라는 게 많았어. 근데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왜 자꾸 그 느낀다는 걸로 인해서 제보자님은 더 증폭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보자님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옆에서 계속 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제보자님은 좀 더 그게 증폭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보자님 몸이 내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님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일이 짧은 단기간에 그쵸. 일어나서. 짧은 네. 기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면 이게 내가 꿈을 꿨었던 일인지 내가 겪었던 일인지 헷갈려요. 너무 확 한순간에 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저주를 받았나 양밥이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보자님이 뭐가 없는 네. 거. 그 남편분이랑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시는 거예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집에 이사 가기 전에는요. 네네. 네. 그 갑자기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는 사실 근데 이혼을 하더라도 도장을 찍으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데 그게 나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뭐 뭔가 쌓인 게 있으니까 갈라섰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갑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나가라고 해서 네.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혼을 저도 한다고요? 그러고 제가 그냥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나서 이혼을 계속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러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법원에서 만나서 이혼을 말도 하게 안 된다. 됐어요. 진짜 전화 말이 뭐야 이게? 말이 안 근데- 되죠. 아니 근데 전화 안 받았다고 그래 이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이제 나가셔서 이혼하자고 근데 사실 한다고 바로 또 좋았는데 이혼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제보자님. 근데 그게 5월 초고요. 그 제가 약을 털어먹었을 때가 4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네. 친구는 제가 그 약 먹고 그랬는 모습에 이제 좀 놀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전 남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알고 되게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을 떠나가지고 두 분 다 행동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나도 이해가 나도. 안 가요. 연애할 때도 그런 일 있잖아요. 말도 그치. 안 되는 거죠. 뭔가 해야겠다는 네. 욕구가 샘솟았어요 갑자기. 뭔가 내 감정은 아닌데 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이런 감정이라는 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혼해야지 하면서 그냥 바보처럼 아니,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일인데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면 합의 이혼하신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좋았고 잘 지냈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아 생각 많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래요? 제가 그 집에서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옷이며 이런 것도 지금 싹 다 버려가지고 다 새로 산 것들이거든요. 네네. 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제보자님. 근데 들어보셔도. 제가 제 일인데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블랙아웃은 없다고 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제보자님 말씀대로 계속 이어서 가보면 그 집에서 뭔가 있었던 거고, 그럼 두 분 다 뭔가에 의해서 갑자기 홀리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면 거기 있던 애들이 잘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뭔가의 이벤트를 남겨서 안 좋게 헤어지게 됐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솔루션까지 막았다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많잖아요. 제보자님 딱 모셔놓고 언제 솔루션 할 거니까 제보자님 마음 굳건하게 드시라고 막 갑자기 취소할 일 생기고 막 그럴 거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루션을 막으려고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팬텀들이 이딴 짓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렇게 제보자님은 타게 됐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됐고, 지금까지 그럼 걔네는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새 집을 이어왔지만 이 새 집도 다 제보자님을 못 살게 저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초가 맞아요. 그 집이 문제였던 게 맞고, 거기서 내가 봤던 애들 외적으로 뭔가 더 따라왔다라면은 몸적인 거니까 내가 못 보고 있겠죠. 네. 제보자님을 본 게 아니니까. 지금 날짜만 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제보자님 칠 날짜 봐봐. 제보자님 주변 먼저 칠 거야. 그렇게 제보자님 칠 거라는 가정하에 붙어왔으면 제보자님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기의 존재들을 알릴 거고, 그러면 그 제보자님 주변에서 느낀다는 분들도 다 느끼겠죠. 뭔가 느껴진다고 네. 계속 이야기했다며 맞지? 네. 네. 그러면 느껴졌을 거야.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보자님 근처에 사람들 다 갈라놓을 겁니다. 원하는 거요? 제보자님 자체를 혼자 안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이 상태로라면. 지금 그 상황인 거고 제보자님 몸을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뭐 귀접인 부분은 지금까지 엄청 오래 겪으신 거고 제보자님이 지금 정신이 없는 이 와중에도 제보자님이 기억 못하는 것도 있어. 내가 봤을 때 100%. 이건 한마디로 위선과 항마록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